IRA 폐기 자체는 처음부터 좀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레드웨이브가 되면서 가능성이 많이 제기됐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세부 규칙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서 좀 많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현대차는 어쨌든 자동차로 대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데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많이는 안 팔립니다.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도 받고 PHEV도 받고 EREV도 받고 있는데 현대차는 IRA 보조금을 단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뭐 혜택이 없을까라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답을 못 찾았어요. 류종 기자와 함께 네. 또 재밌는 거 좀 취재해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런 커플 잠바. 그렇네요. 뭐야? 역시 멋쟁이들은 다르죠. 네. 오늘 역시 뭐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이번 당선되고 나서 국내 이제 많은 기업, 많은 산업들이 지금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보는데 일단 숨 좀 돌리고 있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여러 산업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문에 좀 많이 힘들 거다 이런 맞아요. 예상들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산업 분야 하나가 이제 자동차. 일 텐데 맞습니다. 과연 맞습니다도 하지 말고 숨 잘 고르고 있으라고 이따 또 헥헥거리지 말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과연 자동차 뭐 수출입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그러니까요. 펼칠 것인가 이런 것도 아마 좀 조사를 해주신 것 같고 특히나 그 일론 머스크가 다 걸려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또 어떤 일을 할지 뭐 이런 것 등 해서 기존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IRA 관련 변화들 이런 것 좀 취재를 좀 해 주셨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랑 류종훈 기자랑 서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좋다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커다란 수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이걸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그냥 뭐 그 정프로님하고 저하고 사인 간에 거래하듯이 뭐 정프로님이 저한테 막 돈 주시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법이라는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데서 어떤 변화가 좀 있을지 류종 기자가 하나하나 다 조사해 오셨습니다. 네, 자, 이제 숨을 좀 골랐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많이들 예상을 하셨지만 일론 머스크가 2천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돈을 정치 작업으로 이번에 지원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다들 궁금해하셨던 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기업의 CEO고 테슬라는 친환경차의 대표 기업이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에 좀 반대되는 정책들을 좀 많이 펼치고 있고 또 내연기관을 많이 타겠다라고 하는 공약도 이야기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좀 혜택을 얻을까라고 하면서 대부분은 이제 친환경차가 아니라 뭐 기존에 뭐 말씀했었던 로보택시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스타링크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혜택을 얻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그저께였어요. 이틀 전에 이제 트럼프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친환경차 정책에 대해서도 나는 재고를 하겠다.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워딩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for 일론 머스크? 네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여론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그러면 IRA를 폐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IRA를 폐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은 테슬라에게 어떤 좀 베네핏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IRA 보조금 아시겠지만 이제 한 대당 $7,500에 달하는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표 하나 보여주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되는 지금 차량 중에서 모델 3 뭐 롱레인지 그리고 이제 모델 3 퍼포먼스 그리고 모델 Y 이 차량들이 지금 다 보조금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섹시하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꾸 숨 헐떡거릴 거야. 나 미치겠네. 아주 흥분돼서. 마음이 급해서. 아침에 지금 마침 오늘 수능 날인데 이렇게 사람들 흥분시킬 겁니까?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잘 보실 수도 있죠. 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많이들 걱정했던 거, 많이들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이 차량들 대부분이 보면은 대부분이 아닙니다. 이 중에 일부 차량 같은 경우에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RA가 폐기가
되면은 보조금이 여기서 빠지게 되고 네. 그러면 이거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들도 다 빠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테슬라는 지금까지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다 받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이제 폐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선회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에 좀 더 보조금이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거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배척이 어쩌면 조금은 사라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어제 임성균 이사 그 배터리 다이브에 그분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네. 처음에는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었고 그 다음번에 기술 라이센싱을 받으려고 했다가 그것도 좀 실패가 네.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3자를 중간에 끼고서 쿠션. 그렇죠. 네. 무슨 브로커 끼듯이 끼고 들어와서 지금 방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GM인데 네. 그런 방식 외에도 어쩌면은 중국 배터리와 이제 중국 배터리의 미국 진출을 조금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는 곳은 사실상 지금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현대기아라든지 GM, 포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분리해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뭐 로보택시 관련해서는 네. 혹시 만약에 중국 배터리에 대한 그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다른 OEM 업체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의 그 배터리 모듈이라든지 팩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네네. 향후 가져올 배터리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포드랑 GM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들의 배터리를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당장 이익을 못 얻을 거고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이제 4년밖에 임기가 안 되잖아요. 네.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모델 체인지 과정에서 얻을 수혜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테슬라 쪽에서 많은 도움이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가 사실 로보캡 최근에 한번 공개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뭐 라이센스를 딴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임시 면허 허가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많이 풀어주게 된다면 네.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좀 압박을 해서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걸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다면 네. 압박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원책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는 오롯이 이제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는 이제 뭐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 쪽에서 많이 지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도 어쩌면 이제 조금 이번 정부 트럼프 정부 내에서 많이 좀 급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조금 많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통상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통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USMCA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사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차량들이 어느 정도 될까 제가 한번 찾아보다가 보니까 직접적인 대수는 잘 파악이 안 되긴 하는데 경제 규모로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좀 열어주시면은 미국이 작년에 수입했던 이제 파트너 국가 중에서 중국보다도 멕시코에서 수입한 물량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을 자동차가 차지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멕시코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한 12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뭐 국내 업체와 일본 업체 그리고 유럽 업체들이 다 골고루 가 있고 심지어 미국의 GM과 포드도 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지금 뭐 JAC라든지 몇 군데에서는 지금 들어가고 있고 CATL 같은 것도 지금 원래 들어가려고 했었죠. 하지만 테슬라와 그리고 다른 중국 업체들은 이번 이제 정책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계획을 조금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중단을 시킨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오는 거냐면은 멕시코에서 가져오는 차량들 대부분 좀 저렴한 차들이에요. 네.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는 이제 생산성이 안 나오는 차들을 네네. 많이 가져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한다. 그러면 이제 현재 지금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부분 업체들은 저가형 전기차를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거기에 생산 기지를 이제 멕시코로 조금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계획에 좀 많이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네. 테슬라는 사실 뭐 지금 미국 내에서 대부분 차량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개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돌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는 뭐 테슬라가 많이 입을 건데 사실 저희가 많이 걱정하는 건 국내 기업이죠.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멕시코 공장에서 한 30만 대 정도 최대 생산을 할 수 있고 현재 한 20만 대 정도 생산하거든요. 네. 절반은 자국과 이제 남미에서 소화를 하고 나머지 한 10만 대 정도는 지금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최대 25%까지 부과가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입게 되는 그 손실이 수천억에 지금 달한다고 합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관세 손실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가져오면 비싸게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리오라고 하는 차량, 예전에 우리가 프라이드라고 했던 차 있죠. 네. 그 차량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K4라고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네. K3의 네. 신차인데 이름을 반급으로 올려서 K4라고 해요. 네. 그 차는 한국에 안 팔거든요. 네. 북미랑 이제 해외 전략형 모델로 만든 건데 그게 생각보다 미국에서 좀 많이 팔려요. 아반떼급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차량에 대해서 관세가 25% 붙게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타격이 엄청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소나타 타지 이런 심리가 작용할 수 아니 있겠네요. 그보다도 이제 미국 차 타겠지.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차 업체들이 세단을 안 팔아요. 세단을 다 단종시켰거든요. 네. GM, 포드, 스텔란티스 다 단종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네. 그 수요가 지금 다 그러면은 소형 SUV라든지 다른 뭐 오히려 같은 가격의 전기차 그게 이제 모델 3가 될 수 있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에 지금 보조금 받고 뭐 하고 하면 소나타보다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넘어갈 거를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내 판매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불리해질 걸로 보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트럼프 자체의 정책 자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무역 수지도 굉장히 좀 많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타격을 입을지를 제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북미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지 한번 봤거든요. 네. 표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작년 기준으로 지금 154만 대, 155만 대 가량을 지금 수출을 했고요. 북미 시장입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매년 연간 한 100만 대 이상을 계속 팔았고 이제 2020년 이후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에 잠깐 줄었다가 다시 급격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이제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 130만 대 이상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를 한번 보시면은 현대는 69만 대, 기아가 42만 대. 두 회사만 합쳐서 이제 110만 대 넘게 지금 네. 북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수출액도 봤을 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300만 불이 넘었고 300억 불이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 부분을 당연히 지금 돌파할 걸로 보이고 이렇게까지 많이 늘 수 있었던 거는 비싼 차인 친환경차 판매가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무역 수지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HMGMA라고 하는 그 현대 메타플랜트 네. 거기서 이제 친환경차와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테슬라처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거기서 생산을 해서 네. 친환경차를 거기서 모두 생산을 하고 북미형은 그런데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는 보조금적으로 큰 수혜를 많이 못 입게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같은 보조금 대상이 됐지만 네. 보조금 정책 자체가 조금 테슬라 쪽으로 유리하게 갈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차를 안 사고 당연히 테슬라 살 수밖에 없겠죠. 그거 그러니까 차마다 보조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주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서 무엇을 하면 우리 차는 그러니까 현대차는 보조금을 덜 받고 테슬라는 다 받고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예컨대라도 어떻게 차별화를 둘 수 있어요? 예컨대라도 한다면 지금 GV70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네.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지금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SK 배터리긴 한데 네.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보조금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2025년도부터는 그 IRA의 세부 사항 중에서 이제 부품이 좀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부품이 아니죠. 소재가 네, 들어가게 네.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들이 아직까지도 중국산 소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영향을 그 보조금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보조금 적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네네.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세부 조건들을 좀 네.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비싸요. 국내 전기차들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랑 같은 보조금을 받더라도 테슬라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게 될 거로 지금 많이 보는 거고 최근에 현대차 아이오닉 5랑 EV6 같은 차량들이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거는
플립 판매가 많았습니다. 네. 법인 대상 차량 네. 판매가 많았는데 할인을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지금 보조금을 7,500불로 주잖아요. 네. 할인을 10,000불 이상 해줬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 차량으로 대량으로 이제 가져갈 때 또 이제 렌터카에서 많이 가져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가져가면서 이제 판매량이 높았던 건데 지금 자체 생산을 들어가게 되면은 플립보다는 이제 B2C로 많이 가게 됐는데 네. 이제 보조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메리트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또 하나는 AMPC 관련돼서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AMPC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는데 지금 배터리 합작사라고 배터리 이제 파트너인 그 SK온 그리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AMPC를 나눠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판매량이 줄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제 피해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AMPC가 뭐죠? AMPC는 첨단 제조물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주는 이제 세제 혜택인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영업이익을 올리는데 대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네. AMPC를 빼면은 SK온이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상 적자인 상태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줄게 되면은 배터리 업체와 완성차가 모두 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긴 한데 네. 뭔가 세부적인 조건을 달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차가 테슬라보다 덜 팔릴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아까 표 보여주신 거 보니까 1년에 거의 100만 대 가량 팔던 게 작년부터 해서 150만 대로 한 단계 점프업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쌓아가야 되는데 이게 좀 다소 주춤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 판매량을 봤을 때 매년 늘고 있거든요. 요 표도 하나 좀 같이 띄워주시면 네. 제가 10년 동안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4년도 때 현대차 그룹이 한 131만 대를 팔았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64만 대까지 늘었어요. 네. 거의 한 25% 정도 판매량이 늘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 특히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좀 많이 늘면서 네. 수익성 확보에 되게 도움이 됐고 또 친환경차 판매가 늘면서 이제 현대기아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이게 현대기아의 그런 친환경차 판매에 대해서 이제 HMG MA가 한 번 더 부스트업을 시켜줄 걸로 많이 기대를 했던 상황이란 네.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부스트를 할 수 있는 작용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우려 사항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차의 GPO라고 하는 그 글로벌 대관 업무 조직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쪽에 관련된 분들이랑 굉장히 지금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사실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나왔던 외신 보도를 보면은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 트럼프 정부를 향해 상대로 하는 로비액을 내년에만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현대차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로비 자금 갖고 왔던 게 있잖아요. 네. 많지가 않거든요. 수백만 달러 수준밖에 안 됩니다. 몇십억 정도였었죠. 그렇죠. 네. 100억 단위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일본 기업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게 기사로는 계속 안 나오고는 있지만 다음 주에 네. 이제 LA 오토쇼가 열리거든요. 네. 거기에 정의선 회장이 지금 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일본으로 넘어가서 WRC 행사를 토요타 키오 회장과 같이 좀 원래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도 지금 철회를 하고 계속해서 미국에 남아있을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미국 대관 업무를 위해서 지금 그 최고 경영진부터 지금 아래 부분까지 GPO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지금 기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무엇보다도 HMG MA가 지금 가장 걱정될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짓는 데만 76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이게 10조예요. 10조. 10조. 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포함을 하게 되면은 120억 달러 정도 지금 투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공장을 지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네.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장을 짓고 가동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가동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손실을 입으면서 가동을 하게 되면은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손실을 본다고 치면은 그 금액만 10조가 넘을 거라고 하는 추산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공장을 짓는데 10조가 들었고 4년 동안 또 10조의 지금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현대차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버티긴 버티겠지만 네.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지금 현대차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로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뭐 방안들이 좀 논의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대관 업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조금 그 베네핏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IRA 폐기 자체는 처음부터 좀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레드웨이브가 되면서 가능성이 많이 제기됐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세부 규칙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서 좀 많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한 줄 한 줄이 이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좀 어떻게든지 가져가 보려고 하는 거고 현대차는 어쨌든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로 대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차를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차들이 중형 SUV, 대형 SUV입니다. 네. 근데 그쪽 세그먼트에서 현대차가 좀 중형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지만 대형에서 좀 약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데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많이는 안 팔립니다. 뭐 텔루라이드 정도가 조금 더 팔리고 있기는 한데 그 시장 역시도 미국 업체와 일본 업체들이 거의 다 양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올해 이제 말에 그리고 이제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새롭게 나오거든요. 이제 2세대 팰리세이드가 나오면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보조금을 지금 현대차가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네. 현대차는 IRA 보조금을 단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도 받고 PHEV도 받고 EREV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땡겨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HMG MA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부가가치. 네. 부가가치 측면에서 지금 이걸 좀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만약에 이게 돈을 잃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뭐 혜택이 없을까라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R&D 관련된 측면에서도 이제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많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좀 더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고 이게 어쩌면은 자동차 이제 보다도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동차 말고 다른 부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모빌리티 관련된 거죠, 사실. 혹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왜냐면 얼마 전에 트럼프 당선인의 경호 로봇? 네. 스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마리였나요? 4개였나요? 몇 마리가 이제 또 이렇게 출동했어요? 네, 있어요. 네. 네,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그 기존에는 그 다른 또 경쟁사가 또 지금 많이 거기 정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방산 쪽도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는 방산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우리가 네. 기아는 자동차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전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있고 또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도 보면은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어쨌든 뭐 트럼프 정부에서는 뭐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안 하겠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수소 관련된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원자력을 또 이렇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수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많이 준비할 거더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전 세계에. 대그룹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뭐 두산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일본의 도요타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미리 노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미국에 현대차가 그 공장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안 그래도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당선이 된 거니까 네. 생각했는데 뭐 약간 지금 우려감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자동차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배터리의 그 매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배터리 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 업체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랑 지금 같이 파트너십을 맺은 게 LG엔솔과 SK온입니다. 이제 둘 다 조지아주에 있고요. 네. 이게 뭐 LG엔솔은 이제 바로 HMG MA 바로 옆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여기는 연간 한 30기가와트시 정도의 지금 전기차 30만 대에 들어가는 생산량을 가져갈 걸로 보이고 SK온은 이제 35기가와트시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이들이 만약에 차가 안 팔리면은 여기는 공장 안 그래도 지금 짓는데 돈 많이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CATL이나 뭐 이런 다른 중국 업체들의 문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여기에 대한 타격이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4680 들어가고 469가 이제 들어가면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많이 좀 수혜를 입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테슬라의 지금 가장 큰 목적은 저렴하게 배터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안 사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LG엔솔도 지금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고 이제
테슬라에서 우리가 좀 벌지 못했던 돈을 다른 기업에게 좀 비싸게 팔면서 많이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비싸게 안 사주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차가 안 팔리게 되면 비싸게 공급을 하든 싸게 공급을 하든 그 부분이랑 상관없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거는 이제 배터리 업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 배터리들의 지금 뭐 미국 상륙에 대해서 이제 기존과 많이 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산 전기차는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중국산 전기차라든지 이제 커넥티드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못 들어가는 정책이 뭐 미뤄질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배터리는 하나의 그냥 부품으로서 봤을 때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정책을 돌릴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이게 제가 뭐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어떻게든지 찾아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대차라든지 다른 자동차 업계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네.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어쨌든 가장 쉬운 건 자동차, 좀 제대로 된 차를 많이 판매를 하는 거고, 내년에 이제 좀 모델 체인지 되는 차들이 뭐 아이오닉 9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팰리세이드 같은 좀 대형 SUV 좀 라인업이다 보니까 네. 이쪽은 테슬라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차별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 전기차 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바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그 중형급의 전기차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불리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경기가 나옵니다. 안 좋으면 네. 좀 저렴한 차들이 많이 팔리나요? 아니면 아예 그냥 안 팔리나요? 경기가 나쁠 때는 확실히 중고차와 소형차가 많이 팔리죠. 중고 앤 네. 소형차. 2008년도, 2009년도 때, 2008년도, 9년도 때 금융위기 때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때 미국에서는 중고차 판매량이 역대급으로 많이 증가를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때 프로모션을 뭘 했냐면 제네시스를 사면은 엑센트를 한 대 더 드립니다. 이런 걸 했었어요. 1+1, 네. 네. 근데 지금은 근데 현대차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중국에 밑지면서 우리가 팔아도 된다라는 것과 개척 당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현대차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 미국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HMJM에서 만약에 30만 대를 만들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수출 물량에서 30만 대가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가장 큰 수출 시장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수출해서 가져오던 우리가 베네핏이 그러면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걸로 인해서 커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베네핏도 우리가 못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은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는 HMJM에는 친환경 차만 만듭니다. 네. 친환경 차만 만들기 때문에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PHEV, EREV 다 단가가 높은 차들이에요. 네. 뭐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일단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무역 수지에서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 또 현대차의 수출 성과에서도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좀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네, 그죠? 어려워요. 네, 어렵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현대차도 그래도 전에 조금 분위기 뭐 좋아지는 것 같더니 결국은 뭐 또 트럼프 이후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미국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해법은 결국에는 신흥시장이랑 유럽을 공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 말고 그러면 갈 곳이 유럽, 인도, 예. 인도, 신흥시장은 중국은 안 되고, 중국은 절대 러시아 안 안 되죠. 되고. 네. 아세안 국가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이런 데 좀 많이 노려야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한 번씩 월간 판매 1등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요? 네, 인도네시아에서도 굉장히 좋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가 지금 2등이잖아요. 네. 2등인데 이제 1등이랑 격차가 아직까지 많이 나기는 하는데, 이번에 주식 상장, 증시에 상장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많이 공장을 새롭게 만드는 데 네. 다 쏟아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2년 후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도 베네핏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전략형 모델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2년 동안 준비해서 생산도 마치게 되고, R&D도 마치게 되면은 2026년도 후반기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인도 시장에서의 판매량,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기존이랑 다르게 많이 커질 걸로 지금 네.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에서 좀 우리가 많이 불리해지는 부분을 좀
방어를 해야 될 텐데 네. 단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인도에서 만드는 차들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차들의 단가로 봤을 때는 절반 이하거든요. 그럼 인도에서는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막 큰 수익, 그러니까 영업 이익 측면에서요. 네. 큰 수익보다는 이렇게 좀 잘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입니까? 수익성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수익성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매출이 크진 않죠. 아, 매출이 크지 않다. 판매 단가가 많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중국 시장 진출했을 때 보면은 한 2세대 전의 모델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팔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반떼 7세대를 지금 팔고 있으면은 중국 시장에는 아반떼 5세대를 개조해서 넣었거든요. 이제 그 전략을 지금 중국에 그대로 가져가고 인도에? 있고, 인도에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미 많이 팔아놓은 차량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감가가 다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팔면 파는 만큼 다 남기는 겁니다. 남기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지만 판매 단가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아쉬운 거고 유럽에서 우리가 좀 많이 이제는 진짜로 유럽을 많이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유럽을 공략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벽이 폭스바겐 그룹이었는데 폭스바겐 그룹이 지금 정말 고맙게도 자체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중국 시장에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무너진 여파가 바로 폭스바겐 본사로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R&D를 잘 못하게 됩니다. R&D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여파는 한 3에서 5년 뒤에 바로 나타나거든요. 이미 중국에서 무너진 지가 2년 정도 되어 가요. 그러면은 한 1, 2년 내로 이제 폭스바겐이 다음번에 나오는 신차들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지금 하는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차는 R&D를 그동안에 좀 많이 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신차 경쟁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런 좀 기대감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어느 국가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뭐 외교적 문제 아니면 전쟁과 같은 생각 못한 문제 이런 것들로 힘들어지게 됐을 때 과연 다른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 일단 근데 방금 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우려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뭐 인도라는 시장이 있고 유럽 시장에서도 좀 기회가 나타날 것 같고 이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현대차를 좀 봐야겠네요. 미국 시장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뭐 조금은 한동안은 암울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최대 수출처가 미국이었다가 중국이었다가 다시 미국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최대 수출처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다시 재편을 하면서 돈이 되는 시장을 좀 가져가야 될 거고 뭐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세안 시장에 대한 투자는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성장세가 엄청나요. 그래요? 지금 당장의 시장이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고요.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던 그 대부분의 일본이 갖고 있었거든요. 아세안의 80%를 일본이 갖고 있었는데 그 캐파를 조금씩 현대차가 많이 먹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져오는 게 인도네시아를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평균 연령이 20대입니다. 인구가 몇 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을 우리가 좀 공략하면서 당장 단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이제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인구들이 일단 많잖아요. 인도가 뭐 14억, 그다음 인도네시아가 아마 한 3억 4억, 3, 4억 정도, 3, 4억 넘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차도네시아, 뭐 차도로 바꾼다 이런 생각으로 현대차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왜 이런 개그가 좋을까요? 부끄럽습니다. 자, 우리 류종훈 기자 아직도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아니요, 이해했어요. 좀 늦게 이해했는데 늦게 이해하다 보니까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 자율주행이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얘기를 한다고? 좀 그런가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미국 내에서 하는 데는 구글의 웨이모, GM의 크루즈, 현대차 이제 모셔널 이 정도 있고 중국계로는 포니 AI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있는데 중국계는 거의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진짜 힘들어질 걸로 보고 있고 이 세 개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앞서갈지는 몰라도 로봇 택시라고 하는 상용 서비스는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로봇캡이 이제는 이 세 개보다도 더 많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경쟁보다는 이제 결국엔 돈이 되는 서비스 경쟁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구글 웨이모와 GM 크루즈가 조금은 앞서가지 않을까라고 했던 전망들이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지금 전망을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이야기까지 우리 자동차 특히 이제 미국 수출 바뀌는 환경들 이런 거 이야기 우리 류종훈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류 기자님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